자, 28페이지에 유량. 유량은 이 플로우 개념, 저량은 스톡 개념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시험에 최근엔 출제를 잘 안 하는데, 경제 기초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플로우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데, 시간이 한 달 흘러가면 월, 1년 흘러가면 연, 기간으로 월, 연 이런 기간으로 나오죠. 기간. 자,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 그리고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듯이 시간도 정지되어 있다. 시간도 정지되는 걸 뭘로? 시점으로 표현해요. 시점.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저량이라고 해요. 저량. 우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말 붙여보세요. 기간이 들어가서 말이 맞으면 아, 유량이구나. 자, 여러분 소득하면은 기간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소득. 예? 소득. 예? 연간 소득 1,000만 원이냐, 월 소득 1,000만 원이냐,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 소득, 뭐 임금 이런 건 전부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뉴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2018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생산량은 41만 채다. 1년 동안이니까 이것도 무슨 개념? 유량. 주택 생산량. 자, 또 뉴스 보면 또 이런 용어가 또 나와요. 자,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이 20% 줄었다. 분기별 대비. 예? 우리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무슨 개념? 기간. 주택 거래량. 이런 것도 우리는 유량. 자, 토지인 경우에 뭐 연간 지대 수익, 건물의 월 임대료 수익, 연간 이자 비용이 얼마냐, 연간 월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런 거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회사의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기간 1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단기 순이익. 또 신규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공돼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도 뭐죠? 기간을 나타내는 유량.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1번 문제의 정답은 주택 재고량이에요. 여러분, 현재 시점이거든요.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은 저량 개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103%. 요거. 자, 어제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어제 보니까, 자, 어제 시점이라 하죠. 뭐 어제 일정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초과했다. 어제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외환 보유액, 외채, 여러분 외채, 현재 시점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이런 건 다 저량이지, 시점으로 보는 거는. 1번에 3번이 정답.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인데 2번 보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그 2번 지문은 바로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요. 수요의 법칙.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뭐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단지 뭐만 변하죠? 가격만 변해요.
가격만.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가격이 오르면 이전보다 비싸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안 사요. 안 사니까 소비 수요량은 이전보다 뭐 줄어들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보다 싸니까 소비자들은 사겠죠.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자, 이 가격인데 지금 문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뭔다? 감소를 한다.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 음의 관계, 음의 관계를 역관계라고 하죠. 역관계. 마이너스를 우리는 또 반비례, 플러스는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2번 수의 법칙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주택 가격이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데, 자, 주택 가격이, 자, A점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데,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가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3번 정답. 3번은 요거에 대한 설명. 수요량의 변화. 자, 올해 시험에 하여튼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요거 올해 시험에 출제하거든요.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격만 변했을 때 뭐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 지금 3번 지문 요거에 있잖아요. 상.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하는 것을 지금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가격이 변했으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죠.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건 요거예요. 그럼 3번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건 수요의 변화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네, 3번 정답. 여기는 가격은 변한다. 여기는 가격, 수요의 변화에서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가격이 변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수요 변화. 위에 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겠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에 그 1번 지문 보시면 금리가 나오는데, 자, 금리, 이자율이죠. 금리, 이자율이 뭐 한다면 하락을 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져서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요게 1번 설명. 4번 어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 자, 여러분 인구, 어떤 지역의 인구가 줄으면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죠. 요거 4번 설명.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양주택에 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얘기합니다. 자, 우선 하여튼 올해 시험에 요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출제 반드시 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30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요 그림 보면은 부동산 수요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부동산 수요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A점이 B점을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1번 질문 보세요. 맨 끝에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 맞는 질문이죠. 상이 떴어요. 자, 2번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2번 맞고 3번 부동산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인데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기울기. 우하향하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 3번 맞고 4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수요의 증가. 자, 수요의 증가 시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 수요량이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수요량의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량은 지금 Q0입니다.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 줄 수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감소. 지금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4번 선. 5번 대부 비율이 나오죠. 자, 대부 비율은 LTV인데 뭐 LTV든 총부채 상환 비율 뭐 DTI든 요게 금융상의 규제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상향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하여튼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뭐죠?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여러분 요 수요 증가 요거 벌써 2번 출제했어요. 18회 시험, 21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합니다. 5번 틀렸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뭐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아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해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1번 정답.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수요량은 반비례. 반비례 뭐죠? 마이너스. 2번은 수요의 법칙. 2번은 수요의 법칙. 3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소득. 이렇게 여러분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소비자의 기호를 다른 말로 선호라든지 금리라든지 신용의 유용성,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죠.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나오면 하여튼 수요의 변화 요인. 자, 4번.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실질소득,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실질소득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그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것을 소득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거기 소득효과, 이게 포인트예요. 소득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5번 질문 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 5번 질문 설명 한번 가봅니다. 자,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도록 커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인데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했으니까 우리 말을 바꿔서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 그럼 커피는 얼마만큼? 커피 가격은 이만큼 변동했는데 그때 수요량은 얼마만큼? 이만큼 변동했어요. 커피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이만큼 변동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다. 그럼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선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싼 홍차 소비는 늘려. 뭐를 줄이면서? 비싼 커피 소비를 뭐? 줄이면서 싼 홍차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커피 소비 줄어들어요. 이거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뭐한다? 하락을 해서 또 커피 소비를 또 줄여. 이것은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한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 5번 설명. 이해 안 되면은 5번 문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번 질문 이해 안 되면 5번 문제 참고해서 보세요.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해서 이용의식보다 소유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소유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면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업, 주택에 대한 뭐가 증가? 수요가 증가해요. 자, 그리고 니은, 가까운 장래에 주택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 예상 요거죠?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쌉니다. 현재 시점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뭐다? 증가. 니은도 수요가 뭐다? 증가를 해요. 디귿, 증권,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자산 시장에 호황을 이루면 주택시장에서 자금이 어떻게 돼요? 펀드, 증권 시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한다? 감소. 네 번째, 대출금리가 0.5%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면 소비자 이자 부담이 높으니까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뭐 한다? 감소. 또 네 번째도 수요가 감소해. 1번 정답. 1번 보세요. 기업, 니은, 디귿의 경우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여러분 요거는 뭐죠? 요거는 디귿은 뭐야? 수요를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돼요.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1번 정답. 기업. 여러분 기업은 뭐죠? 소유의식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 상황 하에서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세금 부담이 높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뭐한다?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인 여러분 거래세 요즘 뉴스 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말하고요. 보유세는 뭐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이 세금을 지금 어떻게 돼요? 중과세를 하면은 당연히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또 뭐 해죠? 높아지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은 약화돼서 뭐는 또 수요도 감소해요. 감소.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니은 맞는 2번 맞고요. 3번. 네 번째 니을은 수요 곡선을 좌측, 수요의 감소니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이고, 네 번째 디귿. 디귿인 경우에는 주택을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뭘로? 투자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죠. 뭐다? 여러분,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뭐 금도 있지만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고 금융 자산 있잖아요. 예금, 적금, 펀드, 책, 주식 뭐 이런 걸 있잖아요.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투자를 해도 괜찮다. 부동산은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산인데. 근데 무슨 얘기냐? 정부는 뭐만 본다? 주택을 거주 목적만 보니까 정책이 안 되는 거야. 투자인데. 그러니까 뭐를 주택 투자하면 썼는 수익을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 안 사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지. 거주로 보니까 정책이 안 먹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산이에요, 자산. 주택은. 여러분도 늘 중개사 공부할 때 주택 거주 목적 생각하면 안 돼. 자산이야, 자산. 그러니까 정책이 미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믿으면 바보다는 얘기예요. 왜? 정부는 자산만은 아니고 뭘로 본다? 거주. 그러니까 정부 말을 안 들으면 돈 벌고 정부 말 들으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부동산은. 예. 그래서 정부 말 들어서 쪽박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부동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조심.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잘 배웠다가 예? 잘해요. 본인이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우리나라 투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했죠? 대통령도 됐잖아요. 양산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주택 두 채잖아. 두 채 있으면 투기예요. 뭐. 대통령도 그런데 뭐 두 채 있는 게 다 뭐 다주택자인데 서울 있는 건 이제 팔았겠지만은 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두 채는 다 가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 전월세 산 사람이 지금 주택 보유율 103%인데 거기에 4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뭘로 본 거야 주택을? 50%가 뭘로 갔다? 투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유사부동산, 주택 유사부동산 뭐가 있어요? 주택에 대한 유사부동산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이런 유사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은 여러분 주택 비싸면 그게 안 들어가. 어디로 가야 돼?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대체제로 가야지. 그 유사부동산이 과잉 공급되면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은 수요가 감소하면 뭐죠? 디귿, 니을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생각 좀 잘 하셔야 돼요. 박스 문제. 원래 시험 문제 박스 한 17, 18개 나오거든요. 개론에. 나올 때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고 풀 시간이 없어. 집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풉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개론 17, 8개 나오지. 민법도 박스 나오죠. 그러니까 1차 풀다 보면 시간 부족.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데 1차는 난이도가 시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쉬워요. 난이도는 시간. 시간 내에 풀어야 돼. 네? 여러분 문제 읽는 데만 40분 다 가요. 판단하고 다 옮긴데 시간 부족해. 나중에 10문제 못 풀어요. 땡 하는 순간 10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제 그렇지만요. 중학생, 고등학생은요. 예? 한번 문제 풀면 오지선다 5개가 다 눈에 들어와. 여러분 1번밖에 안 들어와요.
그 차이예요. 문제 푸는 속도. 왜? 두세 번 읽어도 왜 읽다가 잊어버렸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요즘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문이 길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지문 길었습니다. 예? 지문 길었어요. 그거, 예? 출제위원장하고, 예? 합의를 했잖아요, 저들이. 합의해서 지문을 짧게 만들어놔. 그래도 어렵대. 짧으니까 더 어렵대. 생각 더 해야 된대. 긴 게 좋았대. 예. 뒤에만 읽으면 답이 보인대. 판례 같은 거. 하여튼,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자, 지문은 길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합의를 본 게 있어요, 저들. 300자 안 넘어가요. 한 문제당. 300자 넘어가면요, 다른 문제는요, 100자 이내로 짧게 내.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A4 용지, 여러분 시험 칠 때 뭐 치죠? 8장 넘어가면 안 돼. 다 합의 봤어요. 그러니까 지문 길게 안 나와요. 그 지문 긴 게 막 나왔다. 그럼 과감히 이건 안 나왔다가 가면 돼요. 모의고사 칠 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올해 시험에 이 11번 이런 박스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 모르면 틀려요. 수요의 증가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 모르면 틀리니까. 자, 가까운 미래에, 요거죠? 가까운 미래에 아파트 가격 오를 것이라 예상이 나왔거든요. 오를 것이라 예상하면 현재는 싸잖아요. 현재 싸니까 현재 수요 증가. 기업은 수요 증가. 규제. 자,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같은 규제를 뭐 한다? 완화한다. 해제를 하죠. 그럼 황금성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 두 번째, 수요 증가. 세 번째, 대체재. 자, 대체재 보완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는 출제요는요, 보완제 싫어. 대체재를 좋아해요. 항상 우리는 대체재를 좋아한다는 거. 자, 대체재인 다세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 여러분, 다세대 주택 가격 하락했어요? 항상 해석부터 갑니다. 다세대 주택 가격 하락하면 다세대 주택 수요 줄어. 됐죠? 아니, 수요 증가. 다세대 주택 가격 하락하면 다세대 주택 수요 증가. 뭐, 수요 법칙에 따라. 그럼 다세대 주택 수요 좀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수요는 감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 아파트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되죠.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는 또 뭐한다? 증가를 또 하죠. 수요는 증가. 또 어디 갔어요? 그게 보완제. 자, 예를 들어서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요, 커피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러면 보완제인 프림 수요도 감소.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수요의 감소. 수요 증가 몇 개? 4개. 그래서 디귿과 뭐죠? 비읍만 수요의 감소. 자, 12번. 그림 보세요.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건 수요의 뭐다? 증가. 자, 1번 갑니다. A 지역에서 대체주택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금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뭐다? 비싸요. 비싸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1번 수요 감소. 생산비는 공급이에요.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의 감소. 자, 모기지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뭐다? 감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아파트 수요는 증가. 4번 정답. 소비에 있어서 보완지인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택지 수요량이 감소해요. 수요 법칙. 그럼 주택 수요도 감소합니다. 아파트 수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5번 수요의 감소. 자, 13번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우측으로 이동은 증가 찾죠. 자, 여러분, 대체적인 커피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홍차 수요 감소. 자, 보완적인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면은 프림 수요도 감소. 1번, 2번은 수요의 감소 요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요건 수요 요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가격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세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 자, 소득 증가. 자, 소득이 증가를 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뭐다? 정상제. 또 뭐다? 우등제.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열등제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등제는 정상제죠.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인 경우는 수요량이 뭔다? 증가. 수요의 증가. 4번 정답. 선호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면 수요도 뭔다? 감소. 14번 문제가 뭐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자의 실질, 명목소득도 있고 실질소득인데 실질소득이 증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도 증가합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 거래세가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뭐다?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수요의 증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부동산 수요 증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 보세요.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건데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면 수요가 증가.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열등제란 말이 없어요. 그럼 정상제입니다. 수요의 증가.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수요의 증가. 대체제, 지금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주택 수요는 뭐다? 감소. 4번 정답. 주택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건축 자재의 가격은 건축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이전보다 증가해요. 그래서 공급의 증가. 5번은 공급의 증가 요인.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으로 갔는데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좌측 이동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감소.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하죠. 이전보다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하나 나왔죠? 자, 네 번째 주의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나오죠. 자, 네 번째는 요거 아파트 가격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다? 수요법칙에 따라 줄었는데 이 A점이 뭐를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그 네 번째는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 네 번째 주의해야 될 시험에는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고요.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비싸니까 수요는 감소. 그럼 수요 감소입니다. 세 개가 정답이고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뭔다? 우상향하죠. 자, 공급의 법칙. 자, 2번 지문은 공급의 법칙인데,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뭐한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지 뭐만? 가격인데,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뭐죠?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인데,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다. 양의 관계가 주어질 때 우리 뭐죠? 플러스는 비례의 관계. 플러스는 비례. 2번에 뭐라고 해놨죠? 반비례하니까 틀린지만 비례. 공급,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의 목적은 이윤극대화. 그럼 소비의 목적은 효용극대화. 자, 그리고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죠. 자,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데, 자, 우선은 공급량의 변화는 또 뭐가 변해야 되죠? 가격이 변해야죠. 가격. 여기는 가격이 변화를 해야 되고, 여기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죠. 가격은 불변인데, 문제는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또 중요해. 하여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모르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럼 4번인가? 보세요.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요죠?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맨 앞에 공급의 변화 맞습니다. 얘기죠. 가격, 공급량이 주어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죠? 우상향이 돼. 지금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죠. P0. 공급량은 Q0.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뭐죠? 감소할 수도 있죠. 공급량 증가, 감소, 공급량이 변화를 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요 공급의 변화 설명이고, 5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변화, 요거죠. 가격이 변하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동일한 공급 곡선, 동일한 공급 곡선 어디서 움직인다? 상이 떠요. 5번에 이 상이 떴잖아요.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에서 변할 때는 우리 무슨 변화 또? 공급량의 변화. 작년 시험도 요거 두 개 구별할 수 있느냐 출제했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격과 수요량은 뭐죠? 반비례. 반비례는 마이너스 역관계죠. 1번 수요의 법칙입니다. 1번은 수요의 법칙 맞는 지문. 2번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은 뭐한다? 증대되죠. 맞는 지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죠. 자, 여러분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 더 올려버리죠.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어떤 경우? 탄력적.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다? 완만하다.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인데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완만. 자, 이때 총 수입은 어떻게 나오죠? 총 수입은 가격에 뭐를 곱한 거? 수요량. 그러면은 이 가격에 요 수요량 곱한 이 빗금친 부분이 총 수입인데 문제는 가격,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총 수입은 얼마나 변하느냐? 탄력적일 때는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대폭 줄어들었더니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노란 면적. 이 노란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노란 면적은 이 빗금친 흰 면적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여기 몇 번? 4번 설. 맨 끝에 감소의 동그라미. 감소가 맨 끝에 포인트. 출제는 그 맨 끝에 거기를 바꾸죠. 자, 5번. 균형 상태에서. 자, 균형 상태. 균형 상태로 갑니다. 자, 균형 상태로 갑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우리 부증성에서 배울 때 뭐죠? 물리적 공급. 부증성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할 때는 뭐죠?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우상향.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지금 최초의 균형.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뭐 한다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뭐보다? 요 경제적 공급보다 뭐가 더 많이 상승한다? 물리적 공급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게 5번 선. 5번 정답. 자, 22번. 자, 아래의 그래프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공급인데 그림 보세요. 이 종래의 곡선이 X1이 새로운 곡선 X2, 그림에서 X1에서 X2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증가. 자, 아파트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와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하면 되겠죠. 여러분,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되면요, 생산자는 비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공급은 줄여요. 1번은 아파트 공급의 감소. 2번, 해당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용 부지 가격이 인상돼 있다. 부지 가격이 인상되면 아파트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 얘기거든요. 자, 3번은 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 자, 지금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뭐다? 증가한데,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A점이 뭐를 따라?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 3번은 공급량의 변화. 4번, 해당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현재 싸죠. 현재 싸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체 입장에서 싸니까 공급 감소.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오죠. 4번은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5번 정답인데 건설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자, 기술이라든지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든지 건축 자재, 철근, 시멘트 이 가격, 뭐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지. 자, 그리고 아까 뭐 또 대체재, 뭐 보완재, 뭐 대체재, 보완재는 공급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네?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5번 정답입니다. 23번 공급 곡선,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우측 이동하면 뭐죠? 공급의 증가인데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 건설용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또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은 이전보다 악화돼서 공급이 뭐한다? 감소. 3번 정답. 4번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되면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자, 24번 문제. 그림 보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의 감소 요인인데 감소 요인 찾아내라. 5개 중에. 자, 1번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죠. 그럼 여기 주택 가격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서 A점이 B점으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량의 변화. 자, 1번은 공급량의 변화. 2번 인근 지역의 공영 개발로 택지 공급량이 증가하면 택지 가격 하락. 택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공급의 증가. 택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이 증가하지. 주택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돼? 생산비가 절감되면 주택 공급의 증가. 토지 투기로 인해서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의 어떻게 돼?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 4번 정답. 대출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수익성은 높아지니까 공급은 뭐한다? 증가. 자, 25번. 건물이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가수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와 관련이 있고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속해 있으므로 건물 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건축물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건물은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죠. 수요 탄력성이 크다. 수요는 탄력적, 공급은 비탄력적. 왜냐? 건물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자, 5번 정답인데 밑줄 긋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하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 밑줄. 물리적부터 가능까지 밑줄 그으면 그건 토지, 건물이 아니야. 토지. 건물의 공급은 시차로 비탄력적.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하는데, 여러분 구매력은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대출금도 포함하죠. 여러분 저축 금액에다가 대출금도 포함합니다. 축조는 만드는 거죠. 축조 공급은 부동산의 내용인수 수명을 새로 부과하는 공급, 축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연장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내용인수를 증가, 연장시키는 공급을 우리는 관리 공급이고, 그리고
5번에 과잉 공급 또는 초과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을 말하는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유효 수요. 자, 여러분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인데,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니까 지불 능력 없어요. 살 의사는 있어요. 요 차이. 지불,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현재. 지금 뭐가 있어요? 거기 구입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하니까 틀린지만 구입 능력은 없다. 잠재적 수요는. 4번 정답. 자, 30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 하면은, 자, 요거 얘기죠. 대체제인 뭐가 상승하면?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죠. 상대적으로 싸니까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 그럼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맨 끝에 상승의 동그라미. 이걸 하락으로 많이 출제하죠. 네. 1번 맞는 지문이고,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주택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럼 주택 공급량을 늘려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3번 정답. 자, 4번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야. 자, 이 수요 곡선은 가격이에요. 자, 수요 곡선은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평균 비용,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제품 하나 더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한 개의 비용. 그러면 문제는 요 점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이 점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가격과 뭐와? 가격과 평균 비용과 뭐가?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지는 5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이 얘기죠. 여러분,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에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기울기가 급해요. 단기 공급 곡선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력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장기로 가면 뭐죠? 탄력죠. 장기로 가면 탄력죠. 그럼 지금 단기는 뭐다? 비탄력죠. 이게 5번 설명. 자, 잠시 쉬고 탄력성 들어가겠습니다.